네, 1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한평생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이해찬 전 총리가 향년 7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오로지 민주주의만 생각했던 고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저도 지난 늦가을 뵌 게 마지막이 돼버렸는데요. 항상 만나 뵐 때마다 취재 편의점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항상 챙겨보고 있다, 이렇게 대한 언론들 등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어른이십니다. 평생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왔던 고인의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감사해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해찬 의원입니다. 1980년 격투를 피로 물들였던 한 증인이 오늘의 증언 과정을 줄곧 지켜보면서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서글픔과 분노와 저주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은 대한민국을 역주행했습니다. 촛불혁명이 그걸 막았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 이것은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우리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당이 4번, 5번 연속해서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서영교입니다. 네. 네. 주말 사이에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소식을 처음에 접하고 너무 네. 놀라가지고 제가 네. 처음에 제보받은 거는 이제 민주평통 베트남 지부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으시다라는 소식을 처음에 접했어요. 그래서 막 취재를 해보니까 병원으로 지금 막 가셨다.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수술을 급하게 했기 때문에 자가호흡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해찬 전 총리하고 같이 몇 년부터 같이 정치를 해오신 건가요? 의원님 몇 년도 입당이십니까? 이해찬 총리는 87년 네. 6월 항쟁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 입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2000년도에 발기인으로 시작했고요.
1988년에 입당하신 것처럼 그 직전이 1986년, 87년 그쵸. 전두환 체제에서 제가 86년도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고요. 거대한 전두환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 싸움이 87년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쟁치 국민운동본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막내 간사로 들어갔었고 아, 예,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직선제로 승리를 이끌어내죠. 승리를 이끌어내고 저는 지역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무료 도서 대여실, 예. 푸른 소나무 무료 도서 대여실, 공부방. 그리고 책을 다양하게 읽혀서 이 독재, 제가 대학 가서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독재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회원 수가 5천 가족 이렇게 되고 주부대학을 또 네. 해서 1,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년 정도 공부하면 졸업시키는 어머님들 공부방이었어요. 그 어머님들 공부방은 한 교실에 100명씩 3개월씩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 10년 가량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운동가로 계속 일을 했고 예. 그분들은 이제 평민년으로 들어가셨었는데 2000년도에 뵙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당 대표 하실 때 원내 수석 부대표. 그때 제가 한동훈이 제가 재판 청탁했다고 계속 뭘 흘리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위기였어요.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제가 원내 수석인데 서수석 흔들리지 마. 당당해야 돼. 검찰이 자네를 타겟으로 삼았네 그러셨어요. 아, 다 저에게 이제 압박을 해서 제가 원내수석을 그만둬야 돼요. 아, 그만두는데 딱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영교 공천 받을 수 있나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당 대표이던 시절에 서수석 흔들리지 마. 검찰이 당신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 단단해야 돼. 이렇게 했고 다음에 저는 단단하게 해서 이제 다시 3선이 되었는데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참 멋진 말씀 해주셨고 제가 이제 원내 수석으로 당 대표로 이렇게 모셨는데 당의 그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내셨죠. 그렇죠. 네. 예. 집회는 몇 번 나갔어? 법안은 몇 개나 발의한 거야? 집회. 대정부 질문은 얼마나 한 거지? 그리고 지역에서는 의정보고에는 얼마나 하고 당원은 얼마나 모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요. 예. 공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시스템이야. 점수표를 쫙 만들어서 시스템 공천. 예, 권리당원은 얼마나 모았고 예. 그리고 의정보고에는 얼마나 했고 예. 사람들과 모임은 얼마나 했고 얼마나 잘했지? 당무감사는 어떻게 했지? 이런 걸 쫙 만들어낸 진짜 대단한 그렇죠. 분이고요. 그때 저희들 180석 예, 만들어내신 맞습니다. 분이시죠.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찬 총리하면 굉장히 저 이렇게 부엉이 같은 표정, 굉장히 예. 굳은 표정 이렇게 네. 엄하고 딱딱하고 굉장히 예리하고 이런 것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해찬 총리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 이제 가끔 이렇게 기자들 또는 뭐 이렇게 불러서 밥 사주시고 하실 때 얘기가 안 끝나요. 계속 그렇죠. 유시민이 어떤 애인 줄 알아? 말면서 그런 기억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좌관을 유시민 장관이 네.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저 방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그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돌봄 이슈가 있잖아요. 신혼 초에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막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친근하고 편안한 선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희한한 일은 그렇게 일을 잘하시고 냉철하시고 치밀하고 온갖 걸 다 섭렵하시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 감자탕 집으로 부르세요. 예, 감자탕 집으로 부르셔서 예. 감자탕 꼭 사주시고 그럼 막걸리 한잔 하자 예. 이렇게도 얘기하셨고요. 저희 일제 손 떼시고 당에서는 이제 상임 고문으로 있으실 때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집이 아니라 이제 지역에 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서 의원 나 당신 동네야. 여기 와 보니 당신 사인이 있어. 나 여기에 서영교 이름으로 달아놓고 갈게. 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이제 맑은 해장국집이었는데요. 4대 천왕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이죠. 예. 그 맛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과 두 분이 예.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주인께서 왔다 갔다고 아주 동네 자랑이 늘어지신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서영교 이름으로 달아놓고 갈게. 네, 생생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
지금 뭐 굉장히 한켠이 이렇게 특히 이제 민주당 분들은 뭐랄까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고비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실은 당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또 전략가이신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 찾아뵙고 네. 의견을 구하고 그대로 하면 맞더라. 그대로 하면 맞아요. 예, 예. 이해찬 대표 말을 들으면 맞더라 네, 이런 얘기. 그대로 하면 맞고 예. 서울시당, 뭐 세종 모든 곳이 이해찬 총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강연이 그때 쫙 기준과 흐름을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석 그 민주평통 수석부 의장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평통 전체 창립 총회할 때 갔죠. 고양시에서 했는데 10,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실 때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께서 손을 딱 잡고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예 너무 그런데 이제 몸은 힘들어 보이시긴 했지만 단단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겁니다. 2021년인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노무현 정상회담 2007년 2017년 아마 10주기인가 몇 주기에 평양을 가는 일들을 만드셨어요. 평양을 가는 일들을 만드셔서 저희가 다 평양에 같이 공군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공군기에는 한 100여 명 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공군기를 타고 가서 평화의 작업을 가서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그래 평화 통일에 관한 기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맡기셨구나. 새삼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하고 일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옆에 네. 있으면 안전하고 예. 예. 그 생각도 나요. 저한테 그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호남 지역 정당이다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전국 정당을 만들 거냐. 이제 2012년, 2013년 그때 이제 그 디지털 정당 예.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커다란 당내에서 비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평가를 하자면 장 기자 이제 우리 옛날 그 민주당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빨리빨리 가고 예. 혁신을 빨리빨리 예. 하시는지. 그래서 예.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엄청난 뭐랄까 판과 정세와 민감도와 막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진짜 탁월하셨던 것 같은. 저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예, 좀 안 여쭤볼 것도 많고 했는데. 가셨으면 빠른 조치로 네. 회복이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중간에 그 더 팩트 기사에 수술 후 회복 중이시다 이런 보도를 보고 너무 천만다행이다 이랬는데 그 기사가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좋은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그쪽으로 전화했더니 바이탈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이재정 의원이 이제 거기 가서 그러게요. 사실 여러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이제 통화가 어려웠고 이재정 의원이랑 통화가 되면서 예. 기다렸는데 끝내 안 좋은 소식이었죠. 그렇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아프지 마시고 하늘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희들은 떠나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그 뜻이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께서 고인의 영면을 기도하는 기원하는 그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현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인이 못다 이룬 꿈을 또 이제 현장에 계시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진전을 위해서 네. 특히 이제 서영교 의원님 같은 분이 더 적극적으로 예.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예.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을 좀 여쭤볼게요. 네. 끝내 이해훈 후보자가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어제 네.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발표로 공식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훈 후보자를 찾으셨을 때 많이 놀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훈 후보자하고 가깝거든요. 네. 이해훈 후보자는 박근혜 때 엄청나게 탄압을 받아서 온갖 거 다 털렸습니다. 그때 이해훈을 향한 공격이 뭐
지나친데 가방 받는 여자, 김치 받는 여자, 온갖 거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바른미래당 대표도 그만두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혐의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크는 과정 속에서 공격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실천을 해본 사람이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발탁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 많았죠. 네. 저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때 있었던 거 한 번 더 무혐의 나더라도 또 가지고 올 텐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신 만큼 겸허한 자세로 네.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가 또 그 다음을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는 이 이해운 후보자의 그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합 행보는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 대통령께서 처음에 강조했던 것은 의로운 통합,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형용사구가 붙었었어요. 통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을 이룰 거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친일 역사청산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헌신한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한 사람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충성심이 있고 또 깨끗하고 네. 많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있던 분들이 이쪽만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해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민주화를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안에서 그 얘기할 때만 되면 쓰다가 팽당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의미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처럼 의로운 네. 통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한테 있을 때는 의롭게 이야기하다가 이쪽에 오면 더 세게 하는 거면 질투와 뭐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람을 찾을 때 좀 더 그 이재명 대통령께 도움이 되고 네. 또 국민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보훈처 권오을 장관님, 예, 권오을 장관님 네. 같은 분, 저는 이제 그쪽 계열에 있었지만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팽당했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조금 좋은 얘기만 하면 네. 쳐내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운동 할 때 저랑도 같이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대구 경북 담당이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다니는데 저는 소리 내며 다닙니다. 쫙 사람들 쫙 몰고 다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가보면 먼저 훑고 가셨어요. 그리고 김부경 네. 총리도 먼저 다 훑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소리 내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고 가지만 소리 없이 하는 아주 의로운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고 그런 분들을 잘 찾아내는 게 네. 그래서 의로운 통합을 해내는데 말씀처럼 연결지어 드리는 일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여쭤볼 게 지난주에 진짜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너무 가장 많았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네. 합당 관련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조국혁신당은 어제 네. 전체 그 의총을 열어서 좀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 일종의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비판하는 분들도 많고 일단은 근데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은 별건으로 치고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과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만 계속 던지는 그렇죠. 거야, 장윤선? 거의 이러면서 지난주에 오늘 가장 나를 큰 왜 이렇게 이슈는 힘들게 해? 아닙니다. 그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실제로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한덕수 23년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이슈는 뭐냐 그랬더니 1. 한덕수 23년. 네. 그래서 내란이 확정된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 5천.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를 통한 네. 미래 비전 예. 이게 가장 큰 이슈 3개였고요. 그런데 이 큰 이슈가 다. 그 아침에 코스피 뭐 어젯밤 한덕수 23년 제가 한덕수가 원래 특검이 15년 때렸잖아요. 네. 제가 계속 추적한 사람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회견하면서 계속 이슈를 쳐나가는데 네. 한덕수가 특검에서 15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로는 안 된다. 30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23년이 딱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내란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쵸. 내란이 확정이 되어서 윤석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내란이다 라고 가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해라. 그리고 김용현도 무기에서 사형을 올려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든 합당의 이슈가 있었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합당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시절을 보면 제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작은 거 하나도 지속적으로 논의합니다. 지속적으로. 예, 저희들을 한밤중까지 잡아놓고 밤 12시 1시까지 논의를 해요. 아,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날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든 아니든 결론이든 그럼 저희가 이제 손 다 들어요. 예. 이제 요 정도에서 합의 봅시다. 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땐 한 회의를 저희가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예, 예. 야, 이 얘기는- 의견이 다르거든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의견 모아서 줬는데 예. 다음에 또 하자 그래요. 그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데 끊임없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혼자 결단을 하고 네. 저 광주에서 기자회견한테 우리를 불러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 먹었구나. 그러면 먹은 대로 가. 예. 왜냐하면 수없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그러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까? 병립형의 필요성, 예. 연동형의 필요성. 예. 왜 연동형, 병립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심상정, 당시 안철수, 네. 연동형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갖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이번에 연동형을 할 때는 그때와 같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연동형을 진짜 확실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다면 병립형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놓고 서로가 네.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대립은 없습니다. 네. 계속 그런 상황을 10번을 더 하고 났는데 마지막 결단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모두 다 힘 모아서 연동형으로 갑시다. 네. 그럼 분열의 얘기가 없었어요. 똑같이 1인 1표를 예. 1대 20으로 네.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했습니다. 수도 없이 논의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1대 20, 네. 향후는 1대 1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 과정에 전부 다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의 고뇌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충분히 그 안에서 지도부가 논의했어야 돼요. 합당 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거냐. 네. 사실 다른 데는 크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좀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네. 한다면 결정을 낼 때는 같이 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흐름이 사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1대1 네. 당원 주권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극비에 추진한 합당 이런 판단이었나? 그래서 보안 문제 때문에 주변에 좀 말씀하시기가 저어되었다라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네. 합당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 선거는 합당을 할 거냐, 연대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논의를 충분히 지도부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하게 단위별로 초선, 3선, 재선 네. 이렇게 좀 하고 예. 상임 고문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도 또 조국 혁신당하고 얘기하는 게 왜 사람들이 대강 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거 앞두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합당할 거냐 연대할 거냐 그러면 합당의 조건은 무엇이냐 네. 저희가 과거에 안철수당하고 합당해봤단 말이에요. 네, 네. 합당할 때 엄청나게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안철수당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했고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림과 어떤 연대와 어떤 통합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제시하고 네. 그것에 맞춰서 전략과 전술 하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예. 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1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네. 소식과 코스피도 5000선을 다시 회복했다. 지금 네. 9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네. 네. 그 얘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코스피 저희가 법사위에서 상법 통과시켰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법의 내용은 그겁니다. 많은 내용도 없어요.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요 문구.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 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라. 주주란 개미 주주까지를 예, 말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주주의 우리가 여기다 투자하면 우리 이익에 충실해 주겠네. 만약에 회사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없겠네. 이런 시그널인데 네. 이 문구를 저희가 바꿨거든요. 이거 하나로 5천 간 거예요. 네, 이거 하나로 5천이 가는데 놀라운 거죠. 이거로 5천이 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들 잘 해내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인 게 이제 저에게 정부에서 요청도 저희들에게 오고 네. 이런 법안의 이야기 중에 하나. 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또 주가 조작을 하면 망가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주가 조작하면 원금까지 몰수하는 법안. 폐가망신. 그렇죠. 주가 조작하면 수익을 몰수했었어요. 네.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몰수에 관한 법이거든요. 근데 범죄 수익에 원금까지 넣었어요. 네. 이 돈 그러서 네. 딱 투자했는데 이게 주가 조작이야. 예. 그럼 너 끌어들인 돈까지 다 네가 갚아. 예. 그렇게 하는 폐가망신법을 연초에 딱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기자회견에서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정부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가 대표 발의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 시그널도 주가 조작 폐가망신하니까 주가 조작으로 내가 당하는 일은 지금 없겠구나. 네. 이런 의미가 이런 시그널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서울시장 출마하셨잖아요. 네.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일 제일 잘하잖아요. 서영교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일을 제일 잘합니다. 1. 2.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서울시의 윤석열이 오세훈 아닙니까? 윤석열과 오세훈 명태균으로부터 탄생한 거 밝혀낸 사람 누굽니까? 서영교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런 능력, 그래서 서울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서울시 경제 이야기하셨듯이 세계 1등 경제 글로벌 도시 만들어 나가고 52조에 되는 세금을 시민들에게 이자 붙여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동안 해온 일 보면 서영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황금손 서영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손 서영교. 손대면 다 해결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네, 손대면 다 해결하는 황금손. 네. 이렇게 컨셉을 잡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일 잘하는데 다음- 상법 다음부터는 어떻게 드레스 네. 코드를 황금으로 좀 맞춰가지고 하셔야 네.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의 손 네. 오세훈은 마이너스의 손 서영교는 일하면 손대면 다 해결하더라. 아. 그래서 마이너스의 손 황금손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문가께서. 알겠습니다. 네. 자, 마이더스의 손. 네. 서영교 의원과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